니핑.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몰입을 저술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수 미하이 칙센트비아이는 인간은 언제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라고 하면 그냥 재밌게 놀았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칙센트비아이의 연구 결과 사람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할 때 재밌게 놀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칙센트비아이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최고의 집중 상태를 몰입이라고 말합니다. 몰입은 지금 하고 있는 과제 이외의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정도로 푹 빠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몰입은 영어로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마치 강물이 흐르듯 플로우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뜻하고 사람은 몰입 상태에서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하고 하늘을 나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몰입의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마저도 희미해지는 가벼움과 행복감을 안겨준다고 하는데요. 몰입 상태는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도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과정이나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시기에 몰입 상태를 유지한다면 행복과 성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텐데요. 몰입하는 사람에게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할 것이고 덤으로 성공이라는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리핑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 주어진 환경이 다르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목표가 지식적인 학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글쓰기나 창작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설정한 목표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남들에 의해 강요되어지거나 영향받아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공익적으로도 유익한 과제일 때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칙센트비아이는 그에 져서 몰입의 즐거움에서 주어진 과제가 한 사람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때 몰입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제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 지겨움을 느끼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과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요. 두 경우 모두 과제에 몰입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주의력이 산만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때나 배우는 미적분을 과제로 주거나 반대로 고등학생에게 초등학생 수준의 과제가 주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과제 난이도는 당연히 개인별로 다릅니다. 이런 도전은 처음이라 내 수준이 아직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몇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도 중에 이건 쉽진 않지만 노력해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과제를 찾으면 됩니다. 국내 베스트셀러 몰입을 저술한 서울대 황론문 교수는 몰입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먼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에게 쫓기는 가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100%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주어진 환경에 의한 수동적인 몰입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게임이나 TV 시청같이 난이도가 낮고 재밌어서 쉽게 빠져드는 경우인데요. 이를 능동적 몰입 상태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려 할 때 의도적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선 두 가지 몰입 상태는 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의도적인 몰입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행 과제가 공부라면 일단 앉아서 책을 읽거나 문제를 푸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라면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의도적인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재미없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제 난이도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과제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처음 느꼈던 불안함과 두려움은 문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일할 때 핸드폰을 옆에 두시나요?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있을 때 평균적으로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은 40초를 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몰입은 오랜 시간 한 가지에 집중하는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즐거운 활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그 활동은 각인이 되고 이후에 같은 경험을 원하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피드를 확인하거나 실시간 뉴스, 이메일 확인 또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동일하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후에는 쾌감을 선사하는 도파민 분비를 반복적으로 원하게 되고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미디어를 선택해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화려한 문구와 시각적인 자극으로 무장한 미디어가 우리를 선택한 걸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과제를 수행할 때는 미디어를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핸드폰은 꺼두거나 무음으로 전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SNS와 이메일은 시간을 정해서 체크를 하고요. 컴퓨터를 쓸 때도 집중력을 흐리지 않도록 한 번에 한 창만 띄워놓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을 곱씹거나 미래에 성취할 결과를 꿈꾸며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억력과 상상력에 의존해 펼쳐지는 감정적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괴로운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내가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만큼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집착은 상상력에 의해 부풀려져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요. 몰입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핸드폰을 치우고 나머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도 의식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면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격동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그 드라마는 쉬는 시간에 보기로 하고 몰입하는 시간에는 현재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될 일은 된다의 저자 마이클 싱어는 현재에 집중하고 모든 의식을 내맡김으로써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이클 싱어는 의식을 현재에 집중하면서 그가 맡은 일에도 집중력이 높아져 많은 성과를 내게 되는데요. 무일푼으로 시작한 그의 사업은 최고의 제품과 품질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대기업에 인수합병됩니다. 그리고 그는 억만장자가 되는데요. 그의 이야기에서 성공의 핵심은 돈이나 기술력 같은 외부 조건이 아니고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나 머릿속에 끊임없이 짓거리는 잡념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에 집중해서 잡념에 휘둘리지 않고 몰입 상태를 유지하면 그 안에서 성공과 행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몰입을 주제로 컨텐츠를 준비했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우리 모두 몰입 상태에서 기쁨을 느끼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행복한 삶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